자, 지금부터는 그럼 이제 로지스틱 리그레션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이제 리니어 리그레션과 다른 것은 이제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제 이런 카테고리칼 베리어블을 디펜던트 베리어블, 그러니까 y 값으로 사용한다는 거고요. 인디펜던트 베리어블, 즉 x 값들로 오는 것들은 컨티뉴어스도 올 수 있고 카테고리칼도 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이랄지 이런 컨티뉴어스 베리어블도 올 수 있고 성별 또는 당뇨가 있냐 없냐 이런 카테고리칼 베리어블도 올 수 있습니다. 리니어 리그레션에서는 이제 다른 방법도 쓰지만 흔히는 이제 이런 이제 추정을 할 때 그 통계치를 추정할 때 오디너리 리스트 스퀘어라는 이제 메소드를 썼었는데 로지스틱 리그레션에서는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에스티메이션이라고 해서 조금 다른 방법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모델에 어떤 모델이 이게 적합한가 이런 걸 평가할 때 리니어 리그레션에서는 F 테스트 또는 이제 R 스퀘어 값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용했었는데 로지스틱 리그레션에서는 호스모 앤 레머셔 굿니스 오브 핏 테스트나 또는 R 스퀘어 일반적인 R 스퀘어 리니어 리그레션에 쓰는 R 스퀘어는 잘 맞지 않기 때문에 콕스 앤 스넬 R 스퀘어 이제 세스나 SPSS 둘 다 제공하고 있고요. 또는 이걸 갖다가 조금 더 그 업데이트 시킨 나겔 캘크 R-스퀘어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리니어 리그레션에서 보는 그런 R-스퀘어보다는 상당히 이제 만족스럽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혹시 조금 더 이제 알고 싶은 분들은 여기 제가 링크를 하나 걸어놨으니까 이쪽 가서 한번 조금 관심 있으면 이제 읽어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리니어 리그레션에서 보던 그 했던 것보다는 조금 덜 중요하다. 그냥 그런 정도로 간단하게 알고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샘플 사이즈 보면 이제 그냥 룰 오브 썸으로는 리니어 리그레션에서는 베리어블당 멀티플 리니어 리그레션 할 때는 서브젝트가 20명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로지스틱 리그레션에서는 베리어블당 아웃컴이 10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서브젝트가 아니고요. 예를 들어 100명이 있는데 그럼 변수가 2개다. 그러면 리니어 리그레션은 충분하죠. 근데 로지스틱 리그레션에서는 그러니까 충분하다기보다 이제 어쨌든 할 수 있는데 로지스틱 리그레션에서는 아웃컴이 예를 들어 0인 게 3개고 그러니까 아웃컴이 없는 게 그다음 아웃컴이 있는 게 97개다. 이러면 이게 맞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게 그 실제로 이제 제대로 이게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웃컴은 y 값을 아웃컴이라고 하면 0값 또는 1값 어느 거나 좀 작은 거를 선택해야 됩니다. 작은 걸 선택해서 아웃컴이 이제 변수당 한 10개 정도는 돼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그러면 이제 너무 적으면 물론 이제 아주 적으면 그 실행이 안 될 수도 있겠지만은 대개는 됩니다. 적더라도. 다만 그게 이제 오버피팅의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너무 아웃컴이 적은데 실제로 맥시멈 라이클리후드라는 게 뭐냐면 이제 이런 결과가 있을 때 우리가 이제 본 결과죠. 샘플한 우리 데이터에서 보여준 결과 있을 때 실제로 그 배후에는 있는 진실은 이럴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는 거라서 가장 가능성 있는 것은 그러니까 아무리 적어도 가장 가능성 있는 거는 우리가 추정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추정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게 너무 적은 수를 가지고 추정하면 이제 잘못된 추정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니까 이게 이제 유의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일단 이제 순서는 보면 대략 이제 이 정도 순서대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벤트는 적절한지 베리어블에 비해서 그다음에 베리어블은 이제 잘 이렇게 코딩도 잘 되고 문제가 없는지 특히 이제 카테고리칼 베리어블인 경우에는 예를 들어 당뇨가 없는 사람에 비해서 당뇨가 있는 사람 어떤가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당뇨가 없는 사람이 레퍼런스 밸류가 돼야 되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코딩이 되어 있지만 그렇게 코딩이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죠. 저희가 팩터에서 이제 리레벨이라는 걸 배운 적이 있는데 이 리레벨 같은 것을 이용해서 레퍼런스 밸류를 필요하면 좀 바꿔줘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그 나중에 이제 이 리그레션 테스트를 할 때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이 데이터셋에 만약에 이제 베리어블 중에 미싱 밸류가 있으면은 에러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미싱 밸류가 있으면 우리가 변수 중에 그게 그 실제로 이제 테스트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미싱 밸류를 미리 제거해 주는 작업이 조금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변수를 한번 체크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변수들이 이제 그런 그 로지스트리션 그 시그모이드 펑션처럼 그렇게 보이는지 한번 뭐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이베리드 어널러시스를 해서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이제 한번 더 확인할 필요는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리그레션 테스트라고, 내가 이제 모델 핏, 리니어 리그레션만큼 중요하진 않지만, 모델 핏을 한번 보고, 그 다음 베타 또는 익스포넨셜 베타, 이제 어떤지 한번 보고, 멀티 콜리니어리티, 이런 것들 갖다가 체크해보는 순서로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이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로드해야 되는데 요 위에 있는 것은 이제 항상 하던 거니까 똑같이 하면 되고, 요번에는 이제 우리가 로지스트리그션은 이제 아웃컴이 카테고리컬 베리어블이 필요하기 때문에 TI에 있는 한자로 해서 한번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예, 이제 여기 시작이죠. 그래서 get working directory가 항상 이제 처음 시작이죠. 이제 자리 있으니까 read.csv 다운표하고 db에 다운표하고 저희가 이제 항상 이거를 읽었었죠. 그래서 요걸 db라는 거에다 넣었는데 저희가 미리 이번에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이브러리 dply어 우리가 이거 쓸 거니까요. 그 다음에 또 ggplot2도 어차피 쓸 거니까 그 다음에 부름이라는 거는 이번에는 안 써도 될 것 같은데 뭐 그냥 하나 나중에 이제 조금 더 로드할 게 있는데 이제 그거는 그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이걸 갖다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어차피 로드한 다음에 리네임을 할 거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토스트 이렇게 하고 NIHS 이거였나요? 이게 잘 기억이 안 나네요. 그러면 그냥 나눠서 하죠. 여기 앞에 있겠네요. NITS 어드미션이었네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걸 한꺼번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DB 보면 예 바꿔서 아예 이제 바꿔서 들어갔고요. TIA 하나 만든다고 그랬죠. 그러면 DB에 TIA라는 하나 변수를 이제 하나 만드는데 TIA는 Transient Ischemic Attack 그래서 일과성 뇌허열 그래서 이제 머리에 혈액순환이 잠깐 안 되는 건데 뇌졸중이 있는 사람하고 실제로 이제 혈관이 막혀서 이제 뇌경색이 있는 사람하고 그냥 잠깐 막혔다 뚫린 사람하고 좀 구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if else를 쓰면 되는데 만약에 db에서 이제 뇌졸중의 이제 분류가 토스트니까 토스트가 여기 이제 TIA로 되어 있는 사람은 이제 그거를 1로 하고요. TIA가 안 되어 있는 사람은 if else를 하나 더 써서 db에 토스트가 이게 이제 빈칸인 사람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러면 이제 빈칸인 사람을 찾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빈칸인 사람은 NA로 하고 빈칸이 아닌 사람은 0을 준다. 괄호가 하나 더 필요하죠? 예, 그러면 dbti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만약에 테이블에 보면 여기가 이제 TIA인데 C나 LAA 이런 사람들은 다 이게 0이 됐고 여기 TIA인 사람은 이렇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잘 됐죠. TIA는
ti가 1인 거는 요 ti가 1인 사람만 됐고 나머지는 이렇게 됐으니까 변수가 이제 잘 변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분석을 할 준비가 된 것이고요.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요거에 저거를 갖다 한번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변수를 몇 개나 넣을 수 있나. 지금 보면 뭐 여기 86개이니까 한쪽은 86개고 다시 해보면 db에 이렇게 되면 ti가 있는 사람은 86개고 없는 사람 600개니까 아까 룰 오브 썸으로 하면 변수 한 8개 정도까지는 포함할 수 있겠다. 뭐 이렇게 할 수 있겠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혹시 그냥 가설입니다. 그냥 나이가 혹시 이제 진짜 뇌졸중인지 아니면 막혔다 그러니까 뇌경색이 실제로 왔는지 아니면 막혔다 살짝 뚫린 게 의심되는 사람인지 조금 이제 차이가 혹시 나이마다 좀 차이가 있나 이런 걸 갖다가 혹시 테스트하고 싶다고 하면 어쨌든 이걸 갖다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수 있겠는데 gg플러스에 우리가 db 있잖아요. db이고 어떤 식의 만약에 ti별로 나이가 좀 다른지 보고 싶다 하면은 이제 박스 플롯이 되겠죠. 그러면 x는 tia가 되고 y는 예를 들어 나이 그러면 age가 될 테니까 이렇게 하고 더하기 지옴 박스 플롯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제가 이제 왜 안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해보면 좀 이상하게 나왔죠. 왜냐하면 이제 tia가 카테고리칼인데 우리가 0과 1로 근데 이제 현재로는 그냥 숫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숫자를 갖다 인식하지 그 숫자로 인식하니까 그냥 중간값에 이렇게 나이가 이렇게 된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ti를 잠깐 이제 카테고리칼로 해줘야 되는데 이제 팩터라는 함수로 이렇게 해서 고쳐주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tia가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나이가 조금 다른가요? 그냥 아주 큰 차이는 아닐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좀 길게 보니까 조금 더 차이는 조금 나 보입니다. 어쨌든 이게 이제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고 없을 수도 있겠는데 약간 있어 보이니까 우리가 이제 이걸 갖다가 해볼 수 있겠고 또는 이제 좀 다른 그림으로 예를 들어 density plot 같은 것도 한번 그려볼 수 있습니다. db에 density plot이면 이제 age를 가지고서 그리는 건데 as에 age 하고 지금 density하고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어떤 확률 값이죠. 나이가 이제 확률 밀도 값입니다. 그래서 여기 요 이제 그래프를 갖다가 적분을 하면 이제 그게 확률 값이 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60세에서 90세 사이의 환자는 요걸 갖다가 적분하면 그 확률로 있다. 이런 건데요. 지금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건 이게 그 TIA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좀 다른가 하는 거니까 요걸 갖다가 예를 들어 필로 하나요? 지온 포인트도 좀 그려볼 수 있겠네요. 여기 있네요. 그냥 그러면 벡터 이렇게 하면 그러면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게 이제 색깔이 조금 투명하게 하면 조금 이렇게 되면 TI가 0인 사람, 뇌졸중인 사람이 조금 더 나이가 많고 TI인 사람이 조금 더 적은 약간 오버랩은 있지만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뭐 아까 보셨다시피 지온 포인트로 좀 그려볼 수도 있겠고 요거 말고 이런 식으로도 좀 그려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시그모이드가 아주 뭐 그 예쁘게 우리 교과에서 보듯이 나오지는 않았는데 현실에선 이러니까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서 한번 분석을 진행해 보겠습니다.